손흥민의 0.6초 마법이 적군 감독을 무릎 꿇게 만들고 전 세계 전술 분석가들을 경악시킨 충격적인 이유 알고 계셨나요? 해트트릭을 터뜨린 자기 팀 에이스는 쳐다도 안 보고 패배한 팀의 주장만 30분 동안 찬양한 미친 감독이 MLS에 등장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거든요. 내슈빌 SC가 LAFC를 상대로 3대2 극적인 승리를 거둔 직후죠. 승리의 주역인 하니 무크타르가 해트트릭을 작성했는데 감독이 기자회견장에서 무크타르 칭찬은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대신 손흥민 선수의 67분 코너킥 영상을 틀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다 얼어붙었죠.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독이 보여준 분석을 들어보면 정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후반 22분에 차넣은 그 코너킥이요. 일반 관중들 눈에는 그냥 혼전 속에서 운 좋게 굴절되어 들어간 골로 보였거든요. 근데 내슈빌 감독은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철저하게 계산된 응용 수학이자 공간 물리학의 결정체였다는 거죠. 소름 돋지 않나요? 감독이 직접 슬로우 모션 화면을 돌려가면서 설명을 시작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왼쪽 코너 플래그에서 공을 찰 때 일반 키커들처럼 높게 띄워 올리는 전형적인 크로스를 전혀 안 찼다는 겁니다. 대신 발목을 단단하게 고정시킨 채 정면 발등으로 공의 중심부를 강하게 밀어치듯 타격해서 극강히 톱스핀이 걸린 탄환 같은 궤적을 이어 포스트로 꽂아 넣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손흥민 선수는 이미 공을 차기 전부터 모든 걸 계산해냈던 겁니다. 리어 포스트 지역은 양 팀 선수들이 뒤엉켜서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제대로 발을 뻗을 수조차 없는 감옥 같은 구역이었죠. 바로 그 타이밍에 탄환 같은 속도로 낮게 깔려 들어간 공이 동료 부안가의 다리를 강타했고 그대음 수비수를 맞고 연쇄적으로 굴절되면서 골망에 꽂힌 겁니다. 내슈빌 골키퍼는 완전히 역모션에 걸려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내슈빌 감독은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 밀리미터 단위까지 계산된 필연의 궤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동료들의 골 결정력이 최악일 때 키커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코너킥을 당구의 쿠션샷처럼 활용하는 것이라는 걸요. 동료나 상대 수비수의 몸을 쿠션 삼아 공을 도탄시켜서 골망에 집어넣는 고차원의 물리적 지능을 발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친 수준인지 아세요? 나중에 미국의 축구 전문 분석 채널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요. 공이 발끝을 떠나서 니어 포스트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0.6초였대요. 단 0.6초 만에 공은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수비수들 머리 위를 통과해서 다리 높이로 깔려 들어간 겁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길 이 궤적은 키커의 완벽한 임팩트와 발목 힘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전설급 기술이라고 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축구 역학 전문가 켄 브레이 박사도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내슈빌 감독이 당구 쿠션샷이라는 표현을 쓴 게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생체역학적으로 완벽하게 정확한 분석이라고 극찬했거든요. 실제 트래킹 데이터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찬 코너킥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정 좌표를 정조준하고 있었다는 게 증명됐대요. 공이 초고속으로 낮게 날아올 때 그 궤도에 서 있는 수비수들이 반사신경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확률은 통계학적으로 완전히 제로라고 합니다. 그 순간 공은 통제 불가능한 도탄 총알로 변하는 거죠. 페널티 박스 안에 혼돈 속에서 1차, 2차 굴절 각도까지 완벽하게 예측하고 유도해냈다는 건 일반 인간의 인지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공간, 기하학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더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어요. 내슈빌 감독이 자기 팀 에이스 무크타르의 해트트릭을 깎아내리면서까지 폭로한 진실이 있거든요. 무크타르가 터뜨린 3골 중 2골은 직접 프리킥 득점이었는데요. 그 2골의 궤적이 완벽하게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면의 숨은 진실은 정말 소름 돋는데요. 무크타르가 성공시킨 그 프리킥 득점들이 모두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 무기인 정면 발등 타격 기반의 강력한 무회전 킥과 톱스핀 스타일을 고스란히 복제한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무크타르는 내슈빌 데이터 분석실에서 몇 달 동안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보여줬던 프리킥 기술, 영상들을 초 단위로 쪼개가며 연구했대요. 그 파괴적인 궤적을 자기 발끝으로 재현하기 위해 피나는 훈련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혹한 아이러니인지 아세요? LAFC는 자기들 위대한 캡틴이 전 세계를 무대로 개척한 바로 그 전술 무기에 의해 심장이 산산조각 나며 패배했는데 정작 그 무기의 창시자인 손흥민 선수 본인은 팀의 수비적 무능함을 메우기 위해 경기장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희생해야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자신은 그 강력한 무기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쓸 기회조차 못 얻고 패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했죠. 내슈빌 감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LAFC가 21개의 슈팅을 쏟아붓고도 4연패라는 참혹한 결과에 빠진 근본 원인을 냉정하게 지적했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천재적인 패스 시야와 경기 리딩 능력, 그리고 주변 동료들의 지독한 이기심과 인지 능력, 저와 사이에 존재하는 메울 수 없는 기량 격차가 문제라는 겁니다. 전반 22분에 터진 마르티네스의 만회골 장면이 이걸 완벽하게 보여주는데요. 그 순간 손흥민 선수는 자기 존재감만으로 내슈빌 수비수 4명을 완벽하게 유인해냈고 그로 인해 생긴 공간의 틈새를 포착해서 동료에게 완벽한 밥상을 차려줬거든요. 마르티네스는 그냥 발만 대면 들어가는 패스를 받아서 가볍게 밀어 넣었을 뿐이죠. 근데 문제는 틸먼이나 슈아니에르 같은 핵심 미드필더들이 지나친 탐욕과 영웅주의라는 전술적 질병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온몸으로 수비진을 끌어당겨 만든 넓은 기회의 공간에서 공을 받고도 다시 문전으로 쇄도하는 손흥민에게 컵백을 안 주는 겁니다. 대신 자기들이 주인공 되려고 도저히 득점, 기대할 수 없는 좁은 각도에서 무모한 슈팅을 난사하며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리죠. 현재 LAFC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바로 이겁니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전 세계에서 검증받은 역대급 피니셔 손흥민 선수가 모든 공격의 최종 집행자가 돼야 마땅한데 이 어리석은 팀은 그에게 제일 밑바닥에서 굳은 일만 도맡는 조력자 역할만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인사관리 측면에서 비유하자면 지구상에서 가장 정밀한 최첨단 파괴 병기를 동네 앞마당 잔디나 깎는데 낭비하고 있는 꼴이라는 겁니다. 내슈빌 감독이 LAFC 팬들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찌른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감독은 계속해서 무크타르의 해트트릭 이면에 숨은 진실을 폭로했는데요. 무크타르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소름 돋는 킥력을 선보인 이유를 아냐면서 취재진한테 역질문을 던졌거든요. 무크타르의 두 프리킥 골은 모두 손흥민 선수의 전매 특허를 완벽하게 복제한 결과물이었다는 거죠. LAFC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뼈아픈 역설입니까? 자기들 캡틴이 창조한 바로 그 무기에 당해서 패배했지만 정작 본인은 팀의 무너진 밸런스를 뒤에서 혼자 메우느라 그 무기를 꺼낼 기회조차 못 얻었다는 거잖아요. 67분에 터진 손흥민 선수의 당구샷 어시스트는 비록 공식 기록상으로는 단순한 패스 하나로 기록될지 몰라도 축구지능과 응용물리학 관점에서 분석하면 무크타르의 해트트릭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경이로운 가치를 지닌 장면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내슈빌 감독은 이런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MLS 전체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가진 생존 의지와 불굴의 생명력에 대해서 말이죠. 동시에 연패,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LAFC 수비진의 치명적인 약점을 완전히 벌거벗겼습니다. 경기 후 공수 전환 데이터를 보면 잔인한 진실이 드러나는데요. 내슈빌은 단 6개의 슈팅 중 4개를 유효 슈팅으로 연결해서 3골을 넣었고 내슈빌 골키퍼는 7번의 선방을 기록한 반면 LAFC 골키퍼의 선방은 단 1회였대요. 이 통계가 의미하는 건 명확하죠. LAFC의 방어 시스템은 이미 뼛속까지 썩어서 붕괴했고 팀 전체가 오직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초인적 희생에만 기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홈팀 수장은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적장을 향해 가장 숭고한 헌사를 바쳤는데요. 비록 LAFC가 오늘 4연패를 당했지만 축구팬이라면 손흥민 선수의 모든 활동량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돌려보며 연구해야 한다고 역설했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사전에는 포기나 타협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대요. 경기 막판 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는 와중에도 혼자서 압도적인 피지컬과 스피드로 내슈빌 수비수 4명을 허물며 끊임없이 문전으로 크로스를 배달했고 무너져가는 동료들을 향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정신무장을 독려했다는 겁니다. 감독은 지도자로서 엄숙하게 단언했는데요. 경기 중 단 1분이라도 그 위대한 공격수에 대한 마크를 소홀히 하는 순간
어떤 강팀이라도 즉각 자기 골문에 피를 흘리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거든요. LAFC라는 클럽은 방만한 전술 운영으로 위기에 빠져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손흥민 개인은 절대 위기가 아니라는 평가였어요. 오늘 전광판에는 패배자로 기록됐지만 그 패배 속에 깃든 차원이 다른 공간, 지능과 절대 굴복하지 않는 정실력은 내슈빌 SC의 모든 선수와 코칭 스태프가 고개 숙이고 배워야 할 현대 축구의 위대한 유산이자 교과서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67분의 기묘한 궤적과 해트트릭, 이면의 잔혹한 아이러니를 과학적으로 파헤친 내슈빌 감독의 전술 분석은 경기 후 미국 축구 전술 분석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 경기를 단순한 리그 매치가 아닌 축구 물리학 토론의 장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영국의 켄 브레이 박사도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내슈빌 감독이 당구 쿠션샷이라는 표현을 쓴 게 생체 역학적으로 정확한 과학적 통찰이라고 극찬했거든요. 실제 트래킹 데이터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찬 코너킥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정 좌표를 정조준했다는 게 증명된다는 겁니다. 공이 초고속으로 낮게 날아올 때 수비수들이 순수한 반사신경으로 반응할 수 있는 확률은 통계학적으로 완벽히 제로라고 합니다. 그 순간 공은 통제 불가능한 도탄 총알로 변하는 거죠. 밀집된 혼돈 속에서 1차, 2차 굴절 각도까지 완벽하게 예측하고 유도했다는 건 일반 인간의 인지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공간 기하학적 사고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경기는 스코어보드 결과와는 별개로 한 천재 축구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지적 전술 역량의 극한이 어디까지 인지를 전 세계 MLS 무대에 똑똑히 각인시킨 역사적인 밤으로 기억될 거예요. 이런 전술 분석의 열기는 다음 날까지도 계속됐는데요. 미국의 유력 스포츠 분석 채널들이 그래픽과 시뮬레이션을 동원해서 손흥민 선수의 67분 코너킥 공기역학적 특성을 시각화했거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공이 발끝을 떠나 리어포스트에 도달할 때까지 불과 0.6초였고 이 짧은 시간 동안 공은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리며 수비수 머리 위를 통과해서 다리 높이로 깔려 들어갔대요. 전문가들은 이 궤적이 키커의 완벽한 임팩트와 발목, 힘이 받쳐주지 않으면 구현 불가능한 전설급 기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중이 무작위 행운이라고 믿었던 장면이 과학적 분석을 통해 완벽한 전술적 필연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죠. 현대 축구에서 이토록 정밀한 기하학적 킥을 구사할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을 제외하면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는 게 사실입니다. 내슈빌 감독이 기자회견장에서 자기 팀 승리 주역 무크타르 대신 패배한 팀 주장을 이토록 길게 언급하며 찬사를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축구는 단순히 발로 공차는 운동이 아니라 90분 동안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공간 좌표를 계산하고 상대 허점을 파고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물리적 체스 게임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양쪽 코너 플래그를 오가며 보여준 날카로운 발끝의 궤적들은 단순히 한 경기 패배로 묻히기엔 너무 정교하고 아름다운 전술적 가치를 지녔습니다. 특히 후반전 중반 이후 팀 수비 라인이 완전히 붕괴되어 상대 역습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절망적 순간에도 손흥민 선수는 캡틴으로서 책임감을 짊어지고 미드필더 라인까지 깊이 내려와서 공을 빼앗고 다시 전방으로 전진하는 초인적 활동량을 선보였거든요. 이런 헌신적 플레이는 내슈빌 홈팬들조차 숨죽이고 바라보게 만들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기 전반전을 돌이켜보면 내슈빌 SC는 홈경기 이점을 살려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며 LAFC 빌드업을 저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LAFC에는 미드필더진 부진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고 전방으로 연결하는 손흥민이 있었기에 내슈빌의 압박은 번번이 무력화됐죠. 손흥민 선수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으면 넓은 시야로 반대편 측면으로 길게 열어주는 정확한 롱패스를 성공시키거나 직접 상대 압박을 부드러운 턴으로 벗겨내며 공격 물꼬를 텄습니다. 이런 헌신적 빌드업 참여 덕분에 LAFC는 점유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주도권 잡고 상대 진영 진입한 이후에 세부 전술에서 심각하게 발생했죠. 손흥민 선수가 온 힘을 다해 상대 수비진 시선을 끌고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동료에게 정확한 타이밍에 패스를 찔러줘도 패스받은 선수들이 그 기회를 전혀 살려내지 못했거든요. 틸머는 공을 잡은 뒤 한 박자 느린 판단으로
상대 수비가 복귀할 시간을 넉넉히 주거나 무리한 드립을 시도하다 허무하게 공을 빼앗기기 일쑤였어요. 슈아니에르도 문전 앞에서 침착하게 동료 위치 확인하기보다 마음만 앞선 채 정확도 낮은 슈팅을 무책임하게 날렸죠. 전방에서 이런 허무한 턴오버가 반복되자 내슈빌은 이를 놓치지 않고 날카로운 역습으로 전환해서 LAFC 취약한 수비 뒷공간을 사정없이 공략했습니다. 전반전에 허용한 득점들도 이런 조직력 한계와 공수 밸런스 붕괴가 불러온 필연적 결과였던 셈이죠.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는 주장 완장을 차고 팀 분위기를 다시 추스르기 위해 쉴 새 없이 소리치며 뛰어다녔어요. 후반전 들어서 수비진 치명적 실책으로 추가골 내주며 0대2로 벌어졌을 때 경기장 분위기는 완전히 내슈빌 쪽으로 기운 듯했죠. 하지만 에이스의 투지는 거기서 절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상대 수비 진영 측면을 힘으로 허물며 파울을 유도했고 그렇게 얻어낸 프리킥과 코너킥 찬스에서 내슈빌 수비진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정교한 킥을 연거푸 선보였거든요. 마르티네스의 만회골도 손흥민 선수가 수비진 서너 명을 완벽하게 밀어내며 만든 공간에서 출발한 거였고 문제의 67분 코너킥 상황도 그의 정밀한 기하학적 계산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경이로운 장면이었죠. 축구 분석 전문가들은 LAFC의 도스 산토스 감독이 다음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이토록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미드필더나 조력자 역할로만 제한하는 전술적 악수를 고집한다면 팀의 연패 행진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세계적 수준의 공격수를 보유하고도 그 파괴력을 극대화 못하는 무능한 전술은 결국 팀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반면 이번 경기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킥 역학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실전에 적용해 성공적 결과를 얻어낸 내슈빌 SC는 앞으로 MLS 무대에서 강력한 세트피스 전술을 보유한 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귀중한 발판을 마련했죠. 하니 무크타르가 보여준 해트트릭의 찬란함 뒤에는 이처럼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의 플레이를 끊임없이 동경하고 연구하며 자기 무기로 흡수하려 했던 숨은 노력이 존재했던 겁니다. LAFC가 마주한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선수들 체력 저하나 일시적, 전술적 불운으로 치부하기엔 그 깊이가 너무 깊고 어두워요. 경기 운영의 중심에서 팀 전체 밸런스를 잡아줘야 할 미드필더진은 공수 전환 상황에서 끊임없이 허점을 노출했고 수비진 간의 소통 부재는 상대 공격수에게 너무 쉽게 치명적 공간을 헌납하는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 오직 손흥민 선수 한 명만이 자신의 개인 기량과 불굴의 투지로 팀에 무너진 자존심을 가까스로 지탱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내슈빌 사령탑이 지적했듯이 LAFC가 현 상황을 타개하고 다시 리그 상위권으로 반등하려면 전술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만 해요. 손흥민 선수를 전방에서 가장 자유롭고 위협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전술적 자유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동료들이 그의 천재적 패스와 공간 창출 능력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유기적 서포트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죠. LAFC 공격진이 보여준 치명적 부진은 단순히 기술적 실수라기보다 월드클래스 선수가 제시하는 높은 차원의 전술적 신호를 나머지 동료들의 인지, 능력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잔혹한 단절 현상에 가까워요. 손흥민 선수가 수비진을 뒤흔들며 패스 타이밍을 잡을 때 동료들의 판단 속도는 이미 상대 수비 아까 타이밍보다 늦어서 처참하게 고립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이건 마치 초고속 인터넷망에 구형 모뎀을 연결한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전술적 신호가 발산돼도 수신기가 이를 제대로 처리 못해서 발생하는 지독한 병목 현상과도 같습니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 못한다면 LAFC는 앞으로도 점유율만 높고 실속은 없는 기형적 축구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LAFC 팬 커뮤니티와 여론은 도스 산토스 감독을 향한 경질 요구로 완전히 불타올랐습니다. 적장마저 고개 숙이며 찬사를 보낸 선수를 보유하고도 팀을 4연패라는 대참사로 이끈 벤치의 무능함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분노의 목소리였거든요. 팬들은 구단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감독의 전술적 고집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를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낭비하지 말 것을 촉구했어요. 특히 현지 매체들은 주전 수비수 세구라가 인터뷰를 통해 털어놓았던 팀 내부의 분열 징후들을 다시금 조명하며 라커룸 내에서 감독에 대한 신뢰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났음을 매섭게 지적했죠.
반면 이번 경기를 기점으로 미국 MLS 내에서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를 넘어 리그 전체의 전술적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린 위대한 개척자의 위치로 격상됐어요. 적의 심장을 찌른 무크타르의 해트트릭조차도 결국 손흥민 선수의 전술적 무기를 복제해낸 변주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리그 내 모든 공격수들에게 거대한 전술적 영광과 큰 충격을 안겨줬거든요. 스코어보드상으로는 분명 쓰라린 패배의 껍데기를 쓰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차원이 다른 공간적 지능과 절대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은 피치 위의 모든 이들이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위대한 기념비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